자, 이제는 6번 파이 차트, 도넛 차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원형 차트 또는 도넛형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 차트는 엑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엑셀에서 만들어진 차트가 상당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활용하기 편합니다. 먼저 A, B, C, D, E 이 이름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각각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100% 되게끔 파이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자, 클릭한 다음에 삽입해서 여기는 도넛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기본인 요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허전하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우클릭합니다. 레이블 추가를 해야죠. 근데 숫자만 나오거든요. 숫자만 나오면 이것이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레이블 옵션을 불러옵니다. 보통은 항목 이름이 필요합니다. A, B, C, D 같이 있는 게 좋고요. 이 숫자 50, 40, 20이라는 실제 숫자를 표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백분율을 더 원할 때도 있어요. 한번 백분율만 해볼게요. 값은 없이 백분율만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흰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배운 것 같은 원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나타나죠. 첫 번째 조각에 각이 있습니다. 이게 0도라는 것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0도인 거예요. 이것을 좀 올리게 되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뺑뺑뺑 돕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0도를 두셔도 됩니다. 엔터. 돌아왔죠? 다시 쪼개진 원형을 0%죠? 하나씩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잡고 드래그해서 내리면 이게 벌어집니다. 이때 컨트롤 Z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냥 누르게 되면 전체가 줄어드는 효과 쪼개진 원형이 되고요. 컨트롤 Z 한 다음에 한 번 더 잡고 하나만 잡혔죠.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고 누르면 이 하나만 벌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파이 차트를 만드는 걸 배웠고요. 이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만든 차트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삽입에서 파이 차트에서 요거 두 개 있죠. 중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 이름도 레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 퍼센트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타가 DE가 아래쪽에 있는 DE가 기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계열 분할이 위치가 있죠. 위치란 것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DE를 기준해서 2개만 넣습니다. 이걸 상으로 바꾸면 아래쪽에서 3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는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5로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을 25 엔터를 하게 되면 25보다 작은 것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C와 E가 들어오죠. C와 E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퍼센티지를 바꿀 수 있어요. 백분율 값을 해서 이거를 30%로 해볼게요. 그럼 30% 이하 되는 거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27, 13, 27 들어서 너무 크죠? 그러면 저는 15%로 해볼게요. 15%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보다 작은 거, 즉 13%, 7%두 개가 들어옵니다.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하게 되면요. 둘째 영역 C를 첫째 영역으로 보내고 첫째를 갔죠? 사용자 지정해서 이거를 A를 클릭한 다음에 이것을 둘째 영역으로 보내고 그럼 A와 이거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한 다음에 클릭해서 둘째, 클릭해서 첫째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편집할 수 있고요. 이 기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항상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래야 이 상자와 연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으로 편집하는 거 하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이제 입체형 바꾸는 것들은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서 삽입해서 파일을 가서 입체형으로
만들 수 있겠죠. 3차원이 되면 이거를 드래그 하게 되면 벌어지게 되고요. 컨트롤 Z 한 번 더 클릭해서 드래그 하게 되면 하나만 벌어집니다. 나머지 이름 쓰는 건 똑같고요. 이거를 저 위에 보시면 약간의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모서리를 살짝 입체형으로 만든 거, 뭐 이런 것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투명하게 만든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아주 비슷한 것이 도넛 차트입니다. 도넛 차트는 거의 똑같아요. 삽입해서 차트로 가서 도넛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도넛형은 앞에 있는 구멍이 있죠. 이 구멍만 다릅니다. 그래서 도넛 구멍 크기가 뭐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뭐 다르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나머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집하는 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강의 중에도 잠깐 언급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고 이 파이 차트 또는 원 차트라고 부르는 거, 엑셀에서는 원형 차트라고 부르든가 하여튼 그런데 이 원 그래프가 되어 있네요. 이거 한글 위키에서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원 그래프는 비즈니스계와 대중매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비평이 존재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삼갈 것을 권고하는데 5, 6, 7, 8 있죠. 밑에 보면 5, 6, 7, 8 이렇게 연결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각기 다른 부분을 이제 비교하는데 이 비교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막대 차트는 길이로 표현되죠. 막대 차트, 상작 수렴 그림, 뭐 점도표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막대 차트는 길이로 표현되기 때문에 길이가 우리가 직관적이거든요. 옆에 나란히 세워놓으면 이게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작은 차이도. 물론 큰 거는 다 비교되지만 이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작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쓸 데가 좀 없어지고 막 서로 겹치기도 하고 막 면적 안에 넣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게 바깥에 두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거의 2배다, 이것이 이거의 3배다 이런 것들이 각도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3배인가 2배인가 애매한 거죠. 근데 막대 차트를 쓰게 되면 그것이 구분이 명확해지거든요. 아, 막대가 2배구나, 3배구나 이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데 부정확하다면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강의 중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비즈니스계와 대중매체 사이에 널리 사용되거든요. 또 방금 보셨듯이 엑셀에서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버전부터 이걸 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상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할 때는 이 원 그래프를 잘 강의를 안 했어요. 매번 그래프 그릴 때 갈 때 원 그래프는 거의 강의 안 하고 또 의사들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안 했는데 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가게 되면 이전에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계신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엑셀로 그래프 만드는 거, R로 그래프 만드는 거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원 그래프 이거를 강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원 그래프에서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거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이거는 R보다는 엑셀이 훨씬 편합니다. 엑셀이 훨씬 잘 돼 있어요. 지금처럼 보셨듯이.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또 어제도 강의하면서 어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역시나 이 파이 차트에서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를 강의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제 강의를 해드렸고 또 강의하는 김에 다음 강의에도 써먹으려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해보면 뭐 아주 좋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워낙 많이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엄청 나쁜 뭐 아예 못 쓸 그런 또 그래프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배워봤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R 데이터 시각화를 책을 이제 지금까지 4권을 썼거든요. 근데 1권, 2권에서는 이 파이 차트를 만들질 않았어요. 뭐 R에서도 파이 차트를 만드는 거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엑셀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굳이 R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R로 만드는 걸 소개하지 않았고 엑셀을 사용할 거를 권하는 거죠. 워낙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 R 데이터 시각화 3권 세 번째 책에서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나만 만드는 거는 엑셀이 편하기 때문에 R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않고 굳이 R이 편한 건 뭐냐면
데이터가 왕창 많을 때 여러 파이 차트를 동시에 그리려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R을 쓰면 또 편하게 그려주니까 뭐 나라별로 뭐 이거 비율을 비교한다든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쉽게 그리니까 훨씬 좋잖아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 틀렸네요. 예, 2-12에 보면 범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연결해 보니까 되지도 않고, 아, 이거 틀렸습니다. 이 책 보신 분도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링크 주소가 요겁니다. tiny URL까지는 똑같고요. many pies입니다. 요 대신에 many pies 요거를 앞에 짝대기만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수를 발견했네요. 엔터를 치게 되면 링크가 연결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카운트가 나오고요. 그룹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룹 1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 파일을 나눕니다. 그룹 1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그 그룹 1 안에 그룹 2가 있죠. 전체를 그룹 하나당, 그룹당의 파일을 나누고, 그 안에 그룹 2를 따라서 색으로 또 각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나마 이 정도 돼야 엑셀보다 이게 R이 더 편하다고 할 만한 게 되지, 뭐 단순한 것들은 R이 편하다고 할 수 없어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 파일 하나하나를 취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굳이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다 합쳐야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것을 썸으로 해서 만들어주는까지 R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엑셀도 당연히 활용하시고 R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